네, 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5주차 2차 시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위치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고 2단원에서 기후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 3단원에서는 지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라는 게 지형 관련된 내용들이 이 지형의 모습이 땅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 주요한 개념과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1시간 수업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형 형성 과정 주요 개념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지형이란 무엇인가? 지형은 한자로 써보면 땅 지자에 모양 형자를 써서 땅의 모양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곧 지형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땅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뭐 산의 모양이든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진 땅의 모양이든 이런 땅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지형 형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형 형성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구를 사과로 봤을 때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구의 내부 구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형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제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사과처럼 본다면 지구는 고체인 내핵과 내핵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그리고 를 둘러싸고 있는 외핵, 그리고 내핵과 외핵 위에서 끈적끈적하게 움직이고 있는 고체이지만 찐흙처럼 움직이는 멘틀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이 멘틀은 유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멘틀의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은 정말 엄청나게 얇은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사과 껍질이 엄청 얇듯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얇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뭐라고 했나요? 이것을 지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 이런 구조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멘틀, 끈적끈적하게 움직이는 이 멘틀의 상부와, 멘틀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멘틀의 상부와 그리고 이 지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요 멘틀 상부,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와 플러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합쳐서 판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라는 건 움직이는 멘틀 상부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 전체의 껍데기 부분, 땅 부분, 지각 부분을 합친 개념을 말하는데, 이 판이 중요한 건 계속 움직입니다. 멘틀이 움직임에 따라 상부 멘틀과 지각이 합쳐진 판이 계속해서 무빙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이 움직임에 따라 판이 다른 판과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판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판과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판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가 움직이니까 지구의 땅의 모양인 지각이 거기에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지각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각운동. 그럼 지각이 무슨 뜻인가요? 지각은 땅의 껍데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각, 한자가 나오죠. 땅 지자에 이 각자는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질 제거 이런 말 하죠. 그때 각질, 요 껍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은 땅의 껍질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을 지각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였죠.
지각운동 땡땡 지구의 내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각운동은 지구 내부의 원인으로 생기는 지각의 변화. 자, 이때 이 지구 내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구 내부 구조, 여기서 멘틀 상부와 지각으로 합쳐진 판이 움직인다고 했었죠. 바로 판이 움직인다, 요 내용이 바로 지구 내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각 표면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각운동에서 좀 더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각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땅 표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각 표면의 변화, 이게 바로 지각운동이다. 지각운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조산운동. 조산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습곡과 단층. 습곡이라는 거는 땅이 구부러지는 걸 얘기했었죠. 우리 사진 봤습니다. 수업에서.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판은 움직이니까. 자, 그때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면서 힘을 받았을 때 이 지각의 껍데기인 판 부분이 이렇게 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이 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습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단층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힘을 받은 두 개의 판이 결과적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어긋나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끊어진 부분을 우리는 단층이라 부른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지각운동은 또 조산운동과 함께 조륙운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조륙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는 융기와 침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하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이 지각운동을 구분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알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융기는 땅이 솟아오르는 것, 침강은 땅이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상부 멘트를 포함해서 있을 때 땅이 이렇게 용서sup치거나 내려갈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크게. 자, 이때 올라가는 것을 융기, 내려가는 것을 침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조륙운동.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조산운동은 판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판이 휘거나 이제 끊어지는 건데, 조륙운동은 판의 충돌이 없어요. 요게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서서히 땅이 올라오거나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요게 결정적인 차이고요. 세 번째, 지각운동에는 이제 땅의 껍질을 변화시키는 화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진이나 화산.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판과 판이 서로 만났을 때 여기서 과광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의 파동, 이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멘틀이 움직일 때 같이 그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겠죠. 또한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서 판이 서로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또는 부딪혀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뜨겁고 끈적끈적한 멘틀, 즉 이 지구 내부의 고체 덩어리 뜨거운 멘틀이 상승해서 폭발해서 거기 쌓이는 산이 되는 현상, 이것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르죠. 자, 됐죠? 정리해보면, 자, 지각운동이라는 건 판이 움직이는 지구 내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각, 땅 표면의 변화인데요. 자, 이것은 크게 조산운동, 조륙운동, 지진과 화산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습곡과 단층은 판의 충돌이 일어나는 조산운동, 융기와 침강은 판의 충돌이 없는 조륙운동, 그리고 지진과 화산,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사회 수업을 할 때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침식과 퇴적. 침식이라는 거는 바위나 돌멩이가 부서지는 것, 산이나 깎이는 것, 이런 걸 말하죠. 퇴적이라는 거는 이런 깎인 물질들이 어떤 곳에 가서 쌓이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식과 퇴적. 자, 산이나 거대한 산도 침식될 수 있어요. 또는 바위, 거대한 바위가 깎이거나, 자, 깎일 때는 이렇게 거대했던 산이 이렇게 깎이고 이 부분이 파여서 산이 뾰족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는 바위가 이렇게 컸던 바위가 이쪽에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것 깎이거나 또는 이 깎인 부분이 멀리 이동해서 쌓이는 것. 자, 이 부서진 돌이나 모래 아니면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 가서 쭉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침식과 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깎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침식이라고 하고요. 침식은 쉽게 말해서 바위를 깎는 것, 산을 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쌓이는 것, 이것을 퇴적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을 쌓는 것, 바위 깎인 물질을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이동시켜서 쌓게 하는 것, 이것을 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침식과 퇴적은 누가 할까요? 산이나 바위가 깎이는데 이거 깎이는 거 누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딱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었죠? 침식과 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은 하천, 물줄기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얘가 바위를 깎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바람은 바위를 직접 깎지 못하지만 모래 언덕을 침식해서 모래 언덕을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 퇴적시킬 수 있죠. 또는 비, 강수가 오랜 세월 지속되면 또 침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바닷가에서 세찬 파도가 해안 절벽을 깎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배울 빙하라는 거대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파괴력이 가장 막강한 얼음 강에 의해서, 얘는 눈이 와가지고 이게 굳어서 만들어진 얼음입니다. 크기가 워낙 크고 파괴력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가장 강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이 이루어진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빙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빙하는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알아볼까요? 빙하. 빙은 얼음 빙자입니다. 그리고 하는 강이란 뜻이고요. 자, 풀어서 써본다면 흘러내 얼음의 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중요한 거는 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눈이 뭉친 게 아니라 얘는 얼음이다, 하나의 얼음 덩어리다.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아주 추운 곳, 지금으로 치면 고산지대나 지방의 툰드라 기후가 되겠죠. 또는 빙하기, 이때는 지구 전체적으로 엄청 추웠습니다. 이때 눈이 내립니다. 눈이 이제 많이 내려가지고 이 눈이 쌓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추운 지역에서는 눈이 안 녹아요. 그리고 얘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쌓인 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꽉꽉꽉 이렇게 서로 무게를 누르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의 얼음 형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녹지 않으면 만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만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만년설도 안에 보면 거대한 얼음이나 눈에 알갱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빙하를 확인해 보면 이런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내부가 완전히 합체되어서 이 만년설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것이 얼음의 형태가 되었을 때, 하나의 얼음의 형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빙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빙하의 크기는 아주 거대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무겁기 때문에 산이나 모든 대륙을 깎아서 없앨 수가 있고요. 침식력이 대단합니다. 이 크기는
산맥, 거대한 산맥 또는 국가 전체 또는 대륙 전체를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침식력이 강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배웠던 이제 산호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6번 산호 그리고 산호초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쓰이면서 많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호는 중요한 게 있었죠? 얘는 식물 같지만 식물이 아니고 얘는 동물이다. 동물입니다. 동물. 생긴 거는 꼭 식물같이 생겼죠. 바다 속에서 이렇게 막 나무같이 생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생겼어요. 사실 되게. 근데 얘는 따뜻한 220도씨가 넘는 열대 바다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호 동물인데 이 녀석의 뼈대 같은 몸속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몸속에 석회 성분, 석회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석회질이 나중에 이제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석회암이고 그게 시멘트가 되는 거거든요. 시멘트 같은 성분이 몸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호가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촉수 같은 걸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러는데 얘가 죽으면 자, 해골을 그려줄게요. 그 산호가 가지고 있던 석회 물질들이 있겠죠.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질 물질이 마치 돌처럼 쌓입니다. 자, 요게 이제 산호가 살고 있던 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항공사진에서 봤을 때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 속의 주변에 이렇게 푸른 색깔로 쭉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있는 예쁜 것들, 요게 바로 요겁니다. 석회질 물질이 쌓인 거. 자, 우리 이 석회질 물질이 쌓인 섬 주변에 많은 거, 요걸 뭐라고 하냐? 바로 산호초다.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산호초라는 것은 돌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시기 언제 쉽겠죠? 산호는 동물이고 몸속에 석회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죽으면 그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돌이 된다. 그게 바로 산호초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호초로 유명한 관광지 몰디브, 발리, 푸켓 대부분 열대 기후의 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산호는 20도씨 이상의 열대 바다에서만 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호초로 유명한 관광지도 다 열대 기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